이번 시간은 2020년 퍼시스 그룹 하반기 직군별 채용자 프리뷰 영업 직군에 대한 소개편입니다. 영업 직군 안내는 영업 직군에 대한 소개, FAQ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퍼시스 그룹 영업 직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퍼시스 강화문 센터 남정현님께서 자세한 내용 안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시스 그룹 채용 직무 설명회 국내 영업 직군 소개를 맡은 퍼시스 광화문 센터 남장현 팀장입니다. 네, 비록 이렇게 온라인 영상이지만 퍼시스 그룹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업 직무에 대해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퍼시스 그룹의 미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간을 이어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퍼시스 그룹은 이렇게 사랑과 공간을 이어주는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전문 기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리빙 각각의 특성이 있는 공간에 맞는 전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는 구매 주체, 또 유통 경로 등에서 고유의 특성을 각각 갖고 있어서 영업 직군이 하는 업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퍼시스 그룹 영업 직군에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B2B 영업 프로젝트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시스 그룹 브랜드는 영업 직군의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서비스 등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유통망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퍼시스 그룹의 브랜드를 경험하기 때문에 유통망이 높은 역량을 갖추고 올바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정비하는 것은 우리 영업 직군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망 단위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고객사, 파트너들과는 회사 대 회사 차원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영업팀은 상시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타겟을 설정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업무 과정 중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퍼시스 브랜드에서는 규모나 의미 측면에서 꼭 수주해야 할 경쟁 입찰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로젝트이며, 일룸, 슬로우 같은 B2C 브랜드는 신축 아파트 입주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홈쇼핑 런칭 같은 업무가 이런 프로젝트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업 직군의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망 육성 부분입니다. 퍼시스 그룹의 브랜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유통망이 각 브랜드에 적절할지는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상시 논의되고 있으며, 저희 영업 직군은 이렇게 결정된 유통망 정책을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통망 운영 사업 계획서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시장 조사 및 상권 분석을 거쳐 신규 유통망을 개설하는 업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개설된 유통망이 온전히 영업활동에 전념하고 또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유통망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는 유통망들에게는 각종 지원과 포상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 높고 효율적인 제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쇼룸, 영업 자료물 같은 인프라를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개별 유통망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 육성과 지원도 저희 영업의 임무입니다. 정량, 정석적 분석을 통해서 각 유통망별 성장 계획,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설정,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마케팅 활동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고객 미팅 동행, 제안서 검수, 주문품 대응, 공급망 필요사항 조율 같은 영업 지원 활동과 브랜드, 제품, 공간 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통망이 양적 또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고객사 또는 파트너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발굴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브랜드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앞서 말씀드린 그 유통망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업팀은 시장에서 다양한 주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경기 변동 추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 고객 구매 프로세스 및 패턴 분석 등이 대표적인 분석 업무 영역 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석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발굴하거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퍼시스 같은 B2B 브랜드는 삼성, LG, SK, CJ 같이 그룹사 차원의 대규모 통합 구매가 이루어지는 수요처가 대표적이며 다른 B2C 브랜드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가구단지, 백화점 등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영업팀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교류, 소통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망들이 새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며 때론 직접적인 MOU나 중장기 공급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팀에게 프로젝트 업무는 다양한 경로와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통망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고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찰, 품평 등의 공식 경쟁에 참여를 요청하는 수요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고 또 각 브랜드별로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형태가 다소 상이하겠지만 영업직군 공통적으로 시장 개척이나 또 매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징은 영업팀 업무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영업직군에게 프로젝트는 정의 그대로 시장 개척이나 매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수준 높은 유통망, 그리고 PM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상황 판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즉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한 상시 업무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행하면서 수많은 내 외부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숙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PM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회사의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이고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에 관해서는 주로 퍼시스, 또 시리즈나 데스커에도 종종 해당될 수 있는 B2B 경쟁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B2B 브랜드의 경쟁 프로젝트 업무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영업 및 수요처 분석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업팀은 다양한 루트로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신축, 이전, 공간 리뉴얼 같은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선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유통망도 주요한 정보 취득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구매가 예상되는 정보가 확보되면 유통망과 함께 수요처에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또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전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전 영업은 수요처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최신 트렌드 자료 제공, 공간 레이아웃 지원, 예산 편성 계획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제공 등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처가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요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요처의 재무 상태와 기업 문화, 주요 이슈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올바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직 문화에 따라서 제안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처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주요 뉴스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처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본격적으로 제품과 공간에 대한 제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 활동은 브랜드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구매건의 경우 보통 업체들 간 비교와 경쟁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임직원 품평, 가격 입찰 등의 요소를 평가 점수화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 중에 수요처의 최적의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연구, 기획, 설계 부문과 함께 TFT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TFT가 만들어지는 경우 영업은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공유하여 TFT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다음 단계의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과정을 의도한 대로 무사히 잘 치러냈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는 짜릿한 승리 소식이 여러분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큰 프로젝트의 경우 메인 이슈를 위주로 일단 업체 선정을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통 세부적인 공간 계획, 가구 스펙, 납품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생산, 납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 부분에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의 협의가 완료되면 이제 생산 과정을 거쳐 수요처 납품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단의 진행 과정에서 공급망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였다면 보통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됩니다. 퍼시스 그룹의 생산, 물류, 시공 인프라는 타사 대비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납품 과정도 수요처와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처의 임직원들은 퍼시스 그룹이 구축한 새로운 사무 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는 종료됐지만 수요처와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보통 조직 개편, 레이아웃 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추가 구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비포 서비스, 가구의 오염을 제거하는 클린업 서비스 등이 주기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유통망을 조율하는 것도 영업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퍼시스 그룹과 함께하는 고객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 IT 기업, 완전히 새로운 오피스, 조직 문화를 선도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 게임업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빌딩, 공유 오피스, 또 트렌디한 커스텀 오피스까지 최근 혁신적인 공간 구축으로 이슈가 됐던 기업들은 대부분 퍼시스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 중 많은 수가 영업팀 입사 1, 2년차 분들의
주도적인 매니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시스그룹의 영업직군 업무 그리고 B2B 경쟁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퍼시스그룹의 영업직군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소통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셔서 대략 이해하셨겠지만 퍼시스그룹의 영업직군은 고객, 유통망, 내부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최적안을 조율하고 도출하는 것이 업무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영업직군은 시장 및 기업 동향, 트렌드, 경기 변동, 내부 이슈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성입니다. 우리 영업직군은 영업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언변과 거침없는 친화력보다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믿고 이것을 어떻게 시장과 고객에게 전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회사와 함께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각각의 점들이 연결되면 미래로 향하는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퍼시스그룹의 영업이 이런 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최고의 인프라, 제품, 그리고 유통망이 고객과 시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연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원자분들의 퍼시스그룹 영업직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퍼시스그룹 역시 영업직군에 대한 많은 지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업직군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FAQ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업직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퍼시스 해외영업팀 이능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퍼시스 제안설계 1팀 안태경님. 네, 반갑습니다. 네, 퍼시스 사업계획팀 유정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퍼시스 강화문센터 남장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퍼시스그룹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FAQ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각 직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질문들은 지원자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보실 만한 내용, 그다음에 이전 발표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이전 채용에서 많이 질문되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앞에 국내 영업 발표는 이제 앞서 소개가 좀 되었었으니까요. 해외 영업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해외 영업 직무의 주 업무가 궁금하고 주로 거래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 영업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희 딜러들을 관리한 딜러 관리 업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는 직접 영업 업무 두 가지입니다. 딜러를 통한 간접 영업 같은 경우는 퍼시스는 제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직접 고객사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저희 로컬 파트너들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는 사이에도 그들은 그 시차에 맞춰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딜러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는지 저희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퍼시스의 제품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을지 프로모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영업 기획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저희 딜러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커다란 전자회사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사가 직접 영업을 해서 그 건을 수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고객사라고 하면 이제 B2B다 보니까 충무나 구매 담당자겠죠. 네. 그들을 만나서 직접 제안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수주를 하는 그런 직접 영업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구매력은 가지면서 제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중남미라든가 중동 쪽에다가 많은 판매를 했었다면은 요즘에는 그 사무 가구의 선진 시장인 미국이나 또는 중국 G2 시장이나 혹은 오세아니아 또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판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해외에서 퍼시스 그룹의 인지도가 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한국 안에선 저희의 마켓 쉐어가 50%가 넘는 빅 메이저 컴퍼니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아직 퍼시스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퍼시스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 메이저 전시회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전시회라든지 아니면은 독일에 있는 쾰른 전시회라든지 또는 중국의 광저우 전시회에도 나가면서 퍼시스를 알리는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비유를 쓰는데 싸이가 2012년쯤에 그렇게 강남스타일이라는 걸로 빵 뜨기 전에 이미 싸이는 국내에서 10집 이상 낸 가수였었잖아요. 네네네.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가창력도 있고 댄스 실력도 있는 가수인데 강남스타일이라는 하나의 트리거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되었듯이 퍼시스도 이미 국내에서 실력은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메이저인데 해외 쪽에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하나의 트리거만 마련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메이저, 굉장히 중요한 가구 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퍼시스가 그리고 저희 퍼시스 그룹이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받기를 기원하면서 너무 옛날 놀이긴 하죠.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영업을 위해서 좀 출장을 좀 많이 가는 편인지 그리고 이제 해외 영업 직무에서 꼭 필요한 외국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출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영업 직구는 직접 가서 소비자를 만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면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중요하고요. 물론 그 전에 화상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몇 차례 출장을 가서 소비자를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도 하고요. 물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듯이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중책을 맡고 이게 숫케이스를 들고 막 만년필을 들고 가서 소비자랑 악수하고 사인하고 커다란 수주권을 가지고 온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건 출장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 안에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결과를 얻어오겠다라는 기획을 해서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프로페셔널로서의 일들이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출장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딜러가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나의 역량에 따라서 출장은 많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베이스가 되고요. 물론 중남미 지역에서는 예전에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어를 못하는 파트너들이 많고 그래서 제2 외국어가 사이드로 더 추가가 되면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 지역에서는 영어를 베이스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중국어를 해서 중국 고객사를 만나더라도 같이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다른 좀 구체적인 다른 얘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객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사이드로 그 나라의 언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영업 직무에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어는 영어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제2 외국어 같은 거는 이제 지원자분들에 대한 선택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넘어가서 제안 설계 직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안 설계 직무가 지난 채용부터 생겨난 직무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기업에서는 좀 생소한 직무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안 설계라는 직무가 이제 올해 처음에 제안 설계 1팀이라는 이제 그 팀 이름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전에는 기술 영업팀이라는 팀이 이제 팀 이름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주 업무는 고객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일을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제안이라든지 우리가 좀 협의가 필요할 때는 담당 영업 사원이라든지 직접 수요처를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고 직접적으로 더 제안하고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업무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팀 이름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좀 팀 목표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좀 팀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객의 핵심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제안할 수 있는 제안력을 갖추고 이를 제품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갖추어 퍼시스의 경쟁력이 되자는 좀 큰 의미의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퍼시스 제품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안 설계 직무가 좀 영업 직군에 포함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사를 위해서 맞춤형 영업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떠한 역량이 좀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맞춤형 영업 지원이라는 의미도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표준품에서 대체 불가능한 네,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이 맞는 제품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안 설계 직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퍼시스 제품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표준품에 대한 기획 의도. 예,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이런 완성품이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이 제품이 고객이 요구하는 그 내용에 저희가 맞게 잘 매칭되어 가지고 제안이 되는지에 대한 좀 판단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저희가 더 탐구할 수 있는 정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좀 이해도뿐만이 아니라 설계에 대한 좀 생산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구조 체결에 대한 이해.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가 됩니다. 네, 제안 설계 역량에 대해서 좀 요구되는 역량을 좀 종합해 보면은 탐구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적인 좀 이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꼼꼼함 이런 거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직무로 좀 넘어가서 이제 영업기획 직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기획의 직무의 업무와 그다음에 주요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영업기획의 업무는 이제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우리의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영업기획 업무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입견 없이 어떠한 팩트를 바라볼 수 있는 좀 유연한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 유통망과 내부 우리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의견을 받고 이러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종합하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이제 그 시장을 좀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퍼시스 그룹이 각 브랜드마다 사업하는 방향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한데 좀 영업 기획에서 좀 대표적 공통적으로 좀 요구되는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좀 각각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퍼시스에 몸담고 계시니까 퍼시스 사업계획팀은 좀 어떠한 역량을 좀 요구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B2C와 B2B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B2B도 B2C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고요. B2C도 B2B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B2B와 B2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제품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제안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B2C는 직접 사용할 고객한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적인 측면이 많이 좀 강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B2B 영업은 직접 구매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많이 필요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B 영업기획 업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해관계자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논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현님하고 정현님께 같이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B2B 영업과 B2C 영업의 차이와 각 영업 방식의 묘미가 좀 궁금합니다.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B2B 영역에서는 어떤 개인의 선호나 충동적인 구매가 아무래도 B2C보다는 적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조직, 기업 관점에서 어떤 필요성을 인식해야지 구매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퍼시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무 환경이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또 조직 만족도를 올리는 데 중요하고, 그런 변화를 위해선 퍼시스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그렇게 입증하고 증명하는 전 과정이 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객의 어떤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지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보통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 브랜드를 대표해서 다른 기업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데 일조한다는 자긍심, 자부심이 B2B 영업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B2B 영업을 넘어서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아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국내 영업 지원자로서 좀 가져야 할 덕목이라든지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앞선 발표에서도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소통, 그다음에 분석력, 진정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꼼꼼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의 꼼꼼함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꼼꼼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이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함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고객사 제안이나 입찰 같은 이제 B2B 영업을 할 때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치밀함까지 갖출 수 있다면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국내 영업도 이제 다른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꼼꼼함을 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통망 관리와 프로젝트 PM 업무를 수행했을 때 장현님이 좀 생각했던 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던 것 중에서 힘들었던 점과 이제 보람찬 경험에 대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B2B 경쟁 프로젝트에서는 그 제품 품평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하고 좀 규모가 큰 품평일수록 그 고객사 특성이나 이슈에 특화된 그런 주문품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여기도 계시지만 설계 또 연구 쪽이랑 TF를 구성해서 정말 좀 심도 깊은 고민이 담긴 그런 품평 샘플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품평회를 며칠 남기지 않고 갑자기 수요처에서 추가 사항이나 변경을 요청할 때는 정말 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뭐 여기 태경님의 큰 도움으로 항상 수습이 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진짜 미안한 마음은 항상 감출 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B2B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보람은 역시 그 수주 소식을 전할 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 입사 5년 차 정도 됐을 때 그해 단일건으로 제일 규모가 컸던 그 제주도 국제학교 신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 규모는 저도 처음이기도 했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돼서 정말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 일주일 앞두고는 정말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부담감이 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PT를 하고 결국 다음날 그 쌓였던 피로가 몰려오면서 출근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이렇게 그 잠에 취해 있을 때 이제 그 수주 소식을 전하는 전화벨 소리에 이제 잠을 깼었습니다. 그때 그 쌓였던 피로가 싹 가셨던 기억은 정말 평생 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이 지금 국내 영업의 진짜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국내 영업 직무를 좀 넘어서서 그렇다면 아까 장현님과 이제 태경님이 서로 이제 업무를 좀 협업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제안 설계 직무를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안 설계 직무를 좀 수행하기 위한 사내에 별도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팀 내에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저희 팀 업무 자체가 조금 더 특화된 업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내 전체에서 이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뭔가 이용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팀 내에서 내부에서 교육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관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팀 내외적인 좀 교육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짜서 저희가 지금 경쟁력을 팀 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산에서는 좀 힘들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외부적인 좀 교육을 알아보거나 세미나를 간다든지 박람회를 간다든지 혹은 또 좀 최근에 본 데 중에서 좀 이런 현장을 가보면 좋겠다 하는 현장적인 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능기님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능기님뿐만 아니라 이제 능기님 순서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장현님까지 가는 질문인데요. 선배 사원이자 동료로서 어떤 후배 사원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내 동료 중에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가, 또 내지는 그냥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회사를 다니고 하다 보면은 대안 없이 그냥 조직에 대한 불평만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는 나는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회사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빌리티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애티튜드의 차이에 의해서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그 실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짐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퍼시스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이 가구 산업 전체로 보면은 나의 가구 산업 전체에서의 나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일할 때 열정을 가지고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퍼시스는 한국에 있는 가구 회사 중에서 가구 수출을 가장 잘하는 회사거든요. 가장 많은 매출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구 수출 국가대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팀에서 국가대표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능기님께서는 이제 태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 주시면서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신입사원이나 후배사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태경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이 이제 제안과 설계를 주 업무로 진행하는 팀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제안을 잘하기 위한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와 플러스 제가 제품을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그 설계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제품에 대한 보다 또 연구할 수 있는 좀 탐구 정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팀 내 업무에서 업무 개선을 해야 이제 팀 내 발전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시스템이랑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인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좀 사운이 아시겠지만 서로 도와 하나 되자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좀 그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요. 유관부서랑 같이 부딪히면서 이제 조금 서로 좀 조율해 나가야 되는 일들도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좀 배려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서 좀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타심을 가진 직원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태경님께서는 저희 퍼시스 그룹 모든 직무가 그렇듯이 저희 인재상을 좀 말씀을 대표적으로 주셨고, 추가적으로 소통 능력과 구조적인 이해를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현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기획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팩트라는 거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사실을 분석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미시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일단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퍼시스 그룹은 전체적으로 퍼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팀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자율성에 중시해서 업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태도들이 쌓인다면 이러한 신뢰감들은 더 높은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또 회사를 좀 더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현님께서는 이제 영업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시적인 접근과 그다음 미시적인 접근, 그다음에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현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시작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 퍼시스 그룹과 함께 하게 되실 텐데요. 아마 모두 각자의 각오와 다짐,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그 마음, 초심을 항상 뒤돌아 보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 새로운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설레이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멘트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원자분들은 더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퍼시스 그룹 채용 사이트 Q&A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앞에 네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